자, 8.15 광복과 정부 수립 노력을 봅시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바로 정부가 수립이 된 건 아니다. 나라만 독립을 한 거지 아직 우리 민족을 대표할 만한 정부는 들어서지 못했어. 그럼 그 내용을 보자면, 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기념을 하지. 1945년 8월 15일. 자,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우리 독립지사들이 독립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실제로 일본은 항복하기 전에 강화 조건으로 천황제를 유지하고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전에 이미 조선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영토니까 이건 유지하게 해달라라고 내세웠어.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독립활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들은 우리나라를 일본 치하에 남겨놓는다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런 카이로 회담, 포츠담 선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독립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도 자기네 영토로 가져가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 통치에 순응을 했다면 당연히 독립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 일본이 패망했지만 그거와 별개로 여기는 원래 일본 영토구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광복이 우리 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 힘으로 직접 독립을 한 게 아니고 연합국에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독립한 것이 당연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수립은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 문제는 그냥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두 쪽에 났다는 건데, 자, 왜 그렇게 됐느냐? 태평양 전쟁이 막판으로 치달을 때 1945년 8월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 한반도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서 한반도 북쪽까지 진입을 해. 이게 8월의 폭풍작전이라는 건데 뭐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만주 지역을 소련군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한반도 북쪽까지 진군을 한 거야. 그 전까지 거의 3, 4년 동안 일본이 미국하고만 싸우고 있었는데 소련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막대한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지. 미국은 아직 한반도에 진입을 못했어. 8월 중순의 상황에서는 아직 일본 본토에도 발을 못 들여놓고 여기에 원자폭탄만 2대 떨어뜨려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여기였겠지, 그치? 히로시마 나가사키니까. 여하간 미국 아직 한반도에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소련이 이렇게 빨리 치고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했어. 어느 정도 일본이 버티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명 손실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예상외로 소련이 이대로 냅두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다 소련이 진격을 하고 일본까지 진격할 기세니까 선을 그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경계해서 한반도를 나누자.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북에 각각 군대를 진주시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자고 주장했어. 그래서 남쪽은 미국이 들어오고 북쪽은 소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남북 분단의 시작이었던 거지. 한번 이렇게 줄을 긋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만한 세력이 반씩 나눠서 점령을 해버린, 그것도 반으로 딱 나눠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거지. 전쟁 일본이 일으켜놓고 분단 우리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 점령국 간의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소련은 미국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38도선 이남은 미국이 관할하게 됩니다. 자, 미군은 9월 달에 서울에 들어와서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고 군정청을 설치하여 직접 남한을 통치하게 된다. 이것을 미군정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 통치가 끝났어. 바로 독립하는 게 아니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해서 미군이 다스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 시기가 1909월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군정이 성립이 된 게.
자, 미군정은 일제 식민 통치기구와 관료 경찰 그대로 유지했다. 이 얘기는 일제 통치에 협력했던 친일파들도 여전히 같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왜?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 국기만 빠져나간 거지 위에 차지하는 고위직들만 미군이 차지하는 거지 그 밑에 통치기구들은 여전히 일제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임시정부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이것은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건데 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이 있어. 어쨌든 이 인민위원회 등 자치기구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이렇게 포고문을 내렸단 말이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그러면 임시정부도 인정 못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북한이 아니고 여운형이 만든 정부기관인데 이것도 인정 못하고 당연히 인민위원회도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자체적으로 만든 건 전혀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우린 미군정만 관할한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된다. 이거는 일제 통치기구를 보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시 상황이 이랬던 거야. 자, 반면 소련군은 어땠느냐? 소련군은 각 지역에서 결성된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어. 그러니까 남북한 지역 모두에, 당연히 그때는 남북한이라는 개념도 없었겠지. 근데 북쪽 지역에 설치됐던 인민위원회는 소련은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남쪽 지역에 설치된 인민위원회는 미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임시정부도 인정 안 했던 거지. 자, 간접 통치를 하면서 소련군과 함께 귀국한 공산주의자를 지원해서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는데 이 소련군과 같이 온 사람이 김일성이지. 자, 소련군의 포고문은 약간 감상적이야. 조선 사람들이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 이제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 블라블라블라. 무슨 얘기야? 니네 손에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자, 미군정의 포고문을 보란 말이에요. 미군정은 다 권한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니네 함부로 행동하지 마.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약간 위압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두 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주했을 때 약간 통치 방식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소련군이 좀 더 영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면 소련은 지금 다른 민족을 여러 번 점령하고 통치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라서 처음에 어떻게 달래는지 알고 있고, 미국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막 바다 건너에 있는 다른 민족을, 국가 체계가 있는 애들을 막 통째로 점령해본 그 경우가 별로 없어. 인디언들이랑 막 전쟁을 하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막 딱딱하게 하고, 소련은 약간 유화적으로 막 접근을 해서 인심을 얻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미군정과 소군정은 38도선으로 갈라지지. 그래서 38도선 이남은 미군정, 38도선 이북은 소군정이 다스리고, 군정정은 설치하고 인민위원회 인정하지 않는데 소군정 인민위원회 인정했대. 그래서 간접 통치 방식으로 얘네는 거의 직접 통치겠지.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기구와 관료 경찰을 유지했다. 그래서 미군정의 목적은 뭐냐? 현상을 유지하고 미군정 이후 수립된 정부의 권한 이양에 중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소련의 목적은 어쨌든 종산주의자를 지원을 해서 김일성가 아니고 김일성이지. 소련의 우호적인 정부 수립이 목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련이 좀 더 노련했다라는 거지. 이 시점에서는. 그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우리 노력은 어떤 게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인민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보자면, 이런 우리의 정부 수립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은 여운형이야. 이 사람이 건국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조선인민공화국도 만들고 인민위원회도 만드는데, 해방 전으로 따지면
44년에 만들어졌던 건국동맹도 여운형이 만든 기구였지. 자, 그럼 내용을 보자면, 자, 국내에서 정부 수립을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지도자는 여운형이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냐? 자, 이 사람은 패망 당시 일제가 패망할 때 국내에 머물고 있었고 이미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제 패망 직전에 여운형은 총독부와 교섭해서 행정권, 치안권 등 모든 권한 이양받고 철수하는 일본인의 안정을 보장했는데, 자, 5가지 총독부에서 이 일본인의 안정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니까 5개의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야. 정치범, 경제범은 즉시 석방하고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하고 치안 유지하고 건설 사업에 간섭 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에 총독부 니네는 간섭하지 마라. 니네는 물러나 있어라. 우리가 건국 준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건국 준비를 착착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운형은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그래서 그리고 1945년 9월이 되면은 미군이 진주하게 되니까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하고 있어. 그럼 정부 대 정부로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 조직이 되고, 자, 전국에 퍼져 있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언제? 1945년 9월에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식의 전환을 했다라는 거지. 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부가 아예 민족의 대표가 아예 없는 상황이면 미국과 교섭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민족의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다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미국은 이런 거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 인민위원회 이런 거 전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미군정만 여기에 대표 기구다. 뭐 임시정부도 인정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인민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좌익 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처음에는 좌우익이 다 참여를 했는데 우익 세력은 건준에서 탈퇴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여운형은 이제 이 조선 인민공화국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우익 세력이었던 이승만과 김구한테도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야, 어차피 인민공화국은 지금 좌익판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들어가니? 하고 참여를 거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선 인민공화국, 여운형이 만든 이 조직이 힘을 확 잃어버린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져. 정치 단체들이. 아까 인민공화국 이외에도, 자, 우익 세력 중에 김성수, 송진우 같은 건준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우익 세력들은 한국민주당이라는 정당을 1945년 9월에 만들어. 우익 세력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까 봤던 사진은 김성수, 그 다음에 송진우,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승만은 인민공화국 참여를 거절한 다음에 자기만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 이 사람도 역시 우파겠지. 그래서 귀국 후 지지 세력을 모아서 독립척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자, 김구도 역시 우파로 분류가 되는데, 자, 이분도 역시 임시정부 세력을 모아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이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또 정치 세력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또 만들게 된다. 우리가 저번에 임시정부 배울 때도 임시정부의 대표 정당은 한국독립당이라고 했어. 그래서 정부로서 인정을 못 받지만 어쨌든 정치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국독립당을 조직했지. 자, 그다음에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이 조선공산당이라는 또 정치장체를 또 만들게 된다. 그래서 좌익 세력도 정치장체를 만들어서 이 정치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겠지. 그치? 여운형, 아까 봤던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우파인 이승만의 독립척성중앙협의회, 김구 등 임정세력이 만든 한국독립당, 김성수 등 우익세력이 만든 한국민주당. 그래서 좌우를 굳이 나누자면 이승만, 한국독립당, 이들은 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을 아예 써놨지,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 개인 자체는 중도 세력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우파도 데려오려고 그러고 좌파도 데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군정이 중심으로 빡 들어오게 되는 거지. 실질적인 행정권은 미군정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은 이랬다는 거야. 광복은 했지만 정부는 수립되지, 바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자체적으로 조직했던 임시정부라든지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행정권은 다 행사하는데 일제 통치기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치 지도자들은 각자 이런 세력들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상황이 이랬다. 그리고 좌파, 우파 이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